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상드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덥네요. 네.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와, 6월인데요. 그러니까요, 7월도 6월인데. 아니고. 무섭습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지내야 할지. 지난주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저만 다녀왔네요. 네, 그러셨죠. 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서울 퀴어 퍼레이드 중에 가장 더웠던. 아, 그래요? 네, 너무 더웠습니다. 7월에 했을 때보다도 더 더웠나요? 왜 저는 그렇게 덥게 저의 요즘 몸 상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 혼자 계속 땀 흘리고. 네. 근데 저도 후기들을 쭉 찾아봤는데 다들 덥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도 엄청 많아졌어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그 상우님한테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죠. 구경만 하지 말고 인터뷰도 좀 해라.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얘기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인터뷰 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 네.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네, 현장 인터뷰를 해왔다는 거. 저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 방송을 다 몇이나 알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물어보지? 날 어떻게 믿고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명함도 준비하고 핸드폰에 우리 그 팟빵에 올려져 있는 그것도 딱 켜놓고 네, 맨 처음에 명함을 보여주고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얘기하면서 네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아님이 제가 인터뷰 해온 걸 보고 네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조금 인터뷰를 하면 질문도 좀 하고 이래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덥고 사람도 많고 너무 어려웠다. 진짜 지아님은 본인이 간 게 아니라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데 아마 키퍼 가신 분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사실은 좀 일찍 가서 부스도 좀 이렇게 천천히 보고 여유롭게 보고 그리고 부스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뷰도 하고 이게 사실 저의 네 계획이었는데요. 참 마음 같지 않아서 이 몸뚱아리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점심 때쯤 가가지고 또 그날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거기가 이제 네팔 음식점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에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인 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그런 이렇게 하나씩 장착해갖고 그러고 계셔서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이제 두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죠. 이때 음식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사이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눈으로 보이기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두 분. 네, 두 분 다 시스젠더 여성이라고 다행히 그러셔가지고. 바이섹슈얼.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소개할 때 네, 정체성 그러니까요. 얘기를 이제 필히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당연한 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 실명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네 그런 자신의 성 정체성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바이섹슈얼 두 분을 만나고 왔어요. 바이섹슈얼은 뭐죠? 성적 지향이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주류 사회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잖아요. 오직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사회는 두 가지의 성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의 성적 끌림을 느끼는 이런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인터넷으로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래서 같이 지방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그렇게 참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번 인터뷰 듣고 와볼까요? 그러실래요? 네. 네. 혹시 본인 소개를 해주셔도 되는지. 이거 익명으로는 되겠네요. 네네. 저는 경기도 수지구 쪽에 사는 30대 초 퀴어 여성인데요. 저는 바이섹슈얼이고 젠더는 시스젠더. 그거 말고는 뭐라고 해야 되지? 웹 콘텐츠 창작업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몇 번째 참여하세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동안은 잘 못 탔어. 이번에 6월이라서 정말 다행이죠. 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지방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지방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우글우글 하다 그러니까 구경을 왔죠. 그게 다예요. 선생님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기소개요? 네, 소개와 함께 여기 앉으세요. 식사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 서울 용산에서 살고 있고요. 젠더는 시스젠더고, 저도 바이섹슈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 중이고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딱히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아는 분이세요? 트위터에서 만났어요. 올해? 올해는 아니고요. 원래 몇 년 되신? 몇 년 됐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지?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렇게 가끔 만나시고. 네. 시위할 때 보고, 집회할 때 보고. 네, 여기 12월부터 좀 뺑이를 쳐가지고. 네. 같은 자리에 있었겠군요, 우리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식사하고 가시는 거죠? 장소로. 네. 여기 아까 전에 팔레스타인 그쪽 잠깐 들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 지났을 거예요. 2시부터예요. 2시부터에서 이제 3시에 온다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집회가 여기인데? 저희도 집회 여기 갈 거라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좀 정신이 없죠? 네, 주변이? 이게 이제 저희가 식당에서 한 거라. 전문 마이크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조금 노이즈는 없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소리만 깨끗하게 좀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장비가 없다 보니 그냥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주변 옆 테이블의 소리와 이게 좀 시끄럽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기 그 근처에 종로에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그 식당에 제가 보기엔 다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분은 팔레스타인 이날 2시에 항상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SK 서린빌딩 근처에서 하거든요. 이스라엘 대사관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집회를 또 마침 퀴어 퍼레이드 하는 시간에 진행했었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43차 긴급행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 같이 가신다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식사하고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집회에 갔었거든요. 제가 팔레스타인 이 긴급행동에 좀 가능하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가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본 긴급행동 이 집회 중에 가장 사람이 많았다, 이날이.
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다들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어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웹포스터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아님 보시면, 네. 예, 딱 퀴어 퍼레이드 느낌으로, 예. 팔레스타인 깃발이 이렇게 연처럼 해놓고 네. 뒤에 가오리온 꼬리가 무지개 깃발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예, 웹포스터를 만들어서요. 이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잠깐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제주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인천도 대전에서도 하고, 대전, 대구도. 광주에서도 하고, 예, 대구도 하고. 예, 많은 곳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지역은 서울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글쎄, 저도 시작 연도를 찾아보지는 않아서.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갔던 퀴퍼는 대학로에서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그 조그마한 그 뚜껑 열리는 트럭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몇몇 분이 올라가셔서 이렇게 음악 틀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짧은 거리를 행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학로? 네, 그 2000년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2000년에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꽤 초반에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가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갔던 거였고 그때 이제 그 트럭에 홍석천 씨가 우통을 벗고 춤을 추시던 어머 그때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만 해도 네.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2015년에는 뭐 홍대, 신촌 이런 곳에서도 개최했었고 근데 뭐 마포구청, 뭐 서대문구청 이런 데서 반대해가지고 되게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언제부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청 광장에서 계속 진행했었죠. 네, 그렇죠. 예, 시청 광장에서 계속 진행할 때 이상하게 그때 비가 제가 몇 번 맞았거든요. 왜 이렇게 슈퍼만 하면 비가 오지? 그래서 저희 한 번은 퍼레이드 행진 안 하고 그냥 부스에서 이렇게 막 비 피하고 있었던 맞아요. 적도 있었어요. 그쵸. 네. 같이 가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올해도 왜 비가 그 전날 왔었나요?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올해도 비 오나? 막 이렇게, 귀찮은데? 막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해가 쨍쨍해가지고. 네. 더운 게 낫나요? 비가 오는 게 낫나요? 비가 오는 게 낫더라고요. 나름 또 그게, 네. 비 맞으면서 있거나 아니면 뭐 부스에 들어가서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네, 그래서 이런 퀴어 퍼레이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가 25년 퀴어 퍼레이드가, 몇 회쯤 됐을까요? 2000년에 됐으면은 26번째? 26번째겠죠? 그죠? 네, 26번째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도 되게 많았고, 제가 사실은 부스를 다 못 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일찍 가라고 잔소리를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작년에 했던 거기 장소. 예, 그 장소인데, 작년보다 더 이렇게 길어졌고, 작년에 사실, 약간 좀 불안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공간을 주변으로 다 이렇게 펜스를 쳤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러다가 안전사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불안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한 차선, 그러니까, 뭐, 편도를 완전히 다 막아서, 예, 퀴어 문화 축제를 한 거라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낫긴 했는데, 또 그만큼 참여자들이 많아서,
구경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부스도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도 구경하기가 더 네. 힘드셨네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와글와글 다 모여 있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스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네. 그 부스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진입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빠져야 그 앞에 갈 수 있고 이런 거라 그걸 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좀 아쉽긴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올해 그 키어 퍼레이드가 부스가 몇 개 혹시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53개의 부스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스가 한 부스에 한 개 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그쵸. 뭐 2개 단체 아니면 뭐 많으면 아까 제가 4개 단체 장애인 쪽은 막 4개 단체가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이 부스의 53개 부스보다 훨씬 더 많다. 많겠죠. 많은 단체들이 네. 네, 부스로 참여를 참여했다. 네. 했다라는 거고요. 조금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대사관 예전에는 그렇게 외국 대사관들이 많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약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그쵸. 많았어요. 네. 그런 것 좀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어떤 쉐어에서 예. 그 쉐어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2022년도에 그 성명서를 하나 냈었잖아요. 네. 예, 그거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 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HIV 예, 요런 그 예방 약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예방 요법에 사용하는 트루바다라고 그런 걸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제약회사들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인도적 차원 뭐 이런 게 인권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약에 대해서 특허를 걸고 독점하고 그 그쵸. 비싼 가격에 팔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제약회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좀 있는 이런 제약회사들에서 프라이드에 이렇게 그 프라이드 축제에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도 팔레스타인 이런 긴급 행동에서 그 부스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그러신 거를 제가 작년에 봤었거든요. 그때는 대사관 앞에 뭐 이런 곳이었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도 이스라엘에 이제 뭐 지원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반대 시위라기보다는 뭐 피켓 시위를 조금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그런지 올해는 없었어요. 그런 대사관도 없었고 당연히 부스의 대사관이 없었다는 거죠? 네네. 네. 부스의 대사관도 없었고 제약회사도 없었고요. 그런 곳들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대사관은 그 주최 측에서 일부러 안 받은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서울 퀴어문화 축제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부스 참여 단위 모집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 요 부스 참여자 단위들 선정할 때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책방에서 떨어졌을 때 그 해에도 왜 문제 제기 좀 있었다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지아님이 얘기하셨었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그 선정 결과 발표하면서
왜 이 심사 기준이 뭐였는지 이런 거를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잘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럼 이번 부스도 선정을 하긴 한 거네요? 네네. 아. 선정을 했는데 선정 기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1차 심사에서는 집행위 이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집행위 전체 그 심사를 했다. 1차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1차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가지고 그걸 정독하면서 예,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2차 심사를 또 진행했다. 2번에 걸쳐서.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공정하고 나름 뭐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으로 뭐 점수까지 이렇게 부스 운영 계획의 구체성 뭐 키퍼의 목표와 지향과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건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영으로 뭐 지역 청소년, 노년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 내에서 가시화가 더욱 필요한 그룹과 연대성에 대한 고려들도 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부스로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했던 뭐 카톨릭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곳들 종교 단체도 당연히 예, 했고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학교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이런 성소수자 동아리들도 있었고 군인권센터에도 있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군인권센터에 계신 분이 거기에 이제 왜 그 몇 개월 전에 그 아이돌 중에 남성 아이돌 그분이 베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공연 중에 본인 커밍아웃 했다고 예,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분하고 홍석천 씨하고 같이 그 부스에 와서 사진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막 엄청 많던데. 네, 그래서 거기도 있었고 당에서도 뭐 기본소득당이나 녹색당이나 뭐 진보당에서도 이렇게 청년위원회에서 나와서 부스를 차리기도 했었고요. 농업 먹거리 청년 모임 이런 것도 있었고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올해는 민주노총에서 언론노조랑 같이 예, 부스도 하고 예, 이런 것도 했었고 민변에서도 있었고요. 좀 제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봤던 건 제가 이 부스를 보지 못했어요. 숫자로 돼 있어. 근데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만 봤는데 66100 하고 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두 곳이 같이 부스를 했다. 66100이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아까 녹음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었죠 지아님한테. 네. 그랬더니 지아님이 예. 예,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김지양 씨가 하는 그 빅사이즈 그 옷 브랜드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맞아요. 예, 제가 브랜드 이름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김지양 씨가 그 빅사이즈 모델이시거든요. 페미니스트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프로그램 할 때 뭐 사회 보시거나 GV 사회 보시거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옷 브랜드 낸다고 했던 걸 들은 것 같은데 뭐 혹시 그거 아닌가요? 이러고 찾아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책방을 지금은 안 하지만 했었다 보니 예, 또 저희랑 좀 그래도 나름 친분이 있는 예, 파시클 출판사와 움직시 출판사 이 두 곳이 부스를 함께 차려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거든요. 우리 파시클의 박혜란 선생님은 저희가 마지막 책방 정리할 때 와주시기도 하셨는데 예, 움직시에 계시는 노유다님은 예전에 우리 책방에서 간담회 예, 그때 뵙고 진짜 몇 년 만에 뵙는 거라 그래도 이렇게 인사했더니 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예, 인사도 나누고 인터뷰도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움직시 출판사 네. 녹음한 거 한번 인터뷰한 거 한번 듣고 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퀴어 페미니즘 출판사 움직시 공동대표 나나짬 노유다입니다. 저희가 매해 그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사실 미국 대사관이나 독일 대사관 어떤 대형 그 마케팅 우선의 기업들이 많이들 참여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퀴어 당사자이면서 굉장히 열심히 커뮤니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키퍼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어떤 그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전체 그 참가자 그 신청자를 다 이제 그 수용한다는 정책을 좀 내셔가지고 저희 이제 출판사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퀴어 당사자성을 가지고 퀴어 페미니즘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여서 이렇게 키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서울 키퍼인데 자꾸 키퍼라고 하게 되네요. 전국에서 다양하게 서울 키퍼, 대전 키퍼, 부산 키퍼, 광주 키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이제 그 월마다 이제 많은 키퍼들이 열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키퍼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일대 혹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프라이드 행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서울 키퍼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노유다님이 또 네. 부스에 대한 작년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눴던 부분들을 네.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음도 겨우 하고 왔네요. 뒷구멍으로 부스 뒤로 가가지고 겨우 했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되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퀴어 퍼레이드 그 플레이리스트를 저는 3040 줌마 키퍼 플레이리스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았었거든요. 퍼레이드를 할 때 트럭이 이제 한 대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럭마다의 주제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그 상두님이 골라오신 3호차는 3040 줌마? 네. 줌마 키어래요. 줌마 키어?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차마다 플레이리스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3호차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니 저희가 한참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그렇죠. 옛날에 옛날 노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그 트럭마다 그 행진 차량마다 그렇죠.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죠. 예. 그 행진 차량 중에는 금속 노조도 있었고요. 영호차로는 우리 바이크 레인보우 라이더스가 있었죠. 하죠. 네. 우리 지아님이 초창기에 한 거죠. 레인보우 했었죠. 라이더스는 2018년에 처음 서울 키퍼에서 선두로 이제 바이크를 타고 했고요. 네. 예. 근데 요즘 조금 수가 많이 줄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는 엄청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지아님 갔을 때가 몇 년도죠? 2018년, 19년 이럴 때 아마 갔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막 가서 그 앞에 가서 막 엄청 우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막 화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 진짜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이번에 올해 이렇게 바이크들 쭉 세워져 있는 곳에 보니까 그때의 반 정도? 적더라고요. 정확히 내년에는 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아님이? 네, 다들 다 돌아와 막 이래. 너무 더워 나는 막 이랬는데 다들 돌아와 이래서. 제가 그 이번에 인터뷰하신 분, 그분 인터뷰 하고 나서 그분의 바이크를 찍어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찍었거든요. 이렇게 막 장식해 놓으셨길래. 근데 예전에는 막 깃발
큰 것도 막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책방에도 있잖아요. 네. 큰 것도 이렇게 딱 걸어 놓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전만큼 네, 이 장식이 화려하지 않더라. 아쉽더라. 이런. 다들 이제 삶에 지치다 보니 그런 거 꾸밀 시간이 그쵸. 없다. 맞아요. 제가 인터뷰하신 이분도 네. 뭐 계속 일하다가 예, 당일에 특히나 부산에서 올라오신 그러니까요. 또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아님 잘 아시는 네. 지인이시라고. 맞습니다. 이분도 1회 때부터 참여하신 분이고. 네. 부산에서 올라오는 이 열정 대단합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분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이제 올라왔고요. 한 18년, 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레인보우 라이더스도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참여하고 이제 저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시간을 흘렸다가 이제 시간이 갑자기 오늘 휴무가 돼서 오늘 당장 하루 휴무고 어제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지만은 부산에서부터 여기 이제 참여하고자 바이크를 용달로 불러서 저는 당일치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 7년 만에? 그쵸, 한 7, 6년 만에 이제 참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참여할 때가 정말 운이 좀 계속 따라주긴 했는데 제가 7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데 이제 타게 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위터에 트바움이라고 이제 트위터 이게 오토바이 타는 걸 좀 도와주는 트위터에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도움으로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마침 또 이제 키퍼의 레인보우 라이더스라고 처음 시도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겸사겸사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 다음 연도에 제가 운이 또 좋게 제가 좋아하는 드림바이크로 이제 기변을 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또 한 번 연속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뭐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여기 서키 바이크로 참여하려고 어제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하지만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다.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서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기강 잡아. 감사합니다. 네, 기강을 잡겠습니다. 네,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 수도권 뭐 하나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요, 말입니다. 되게 저는 덕분에 지아님 덕분에 지령으로 받았지만 인터뷰를 해서 되게 즐거웠어요. 안 그러면은 사실 바이크 타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일부러 그거 찾아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옆 골목에 네. 쫙 그 행진 차량들하고 이렇게 쫙 서 있어서 제가 대기하는 장소까지 주소를 찍어줘. 여기가 대기 장소이니 인터뷰를 해오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지령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다. 우리 그 레인보우 라이더스 이름도 레인보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퀴어 퍼레이드의 어떤 상징인 무지개 깃발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무지개 깃발은 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왜 여기는 남색이 없는가? 그래요. 또 한국말로 하면 남이잖아요. 남. 그래서 일부러 뺐나 남? 저는 혼자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지아님 정말 특이하십니다. 미국 애들이 이걸 알고 일부러 남이라서 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 깃발은 197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 길버트 베이커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즈 마법사 주제곡인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8가지 색이었대요. 그리고 그 색깔마다의 의미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핑크색이 있었대요. 그래서 핑크색은 섹슈얼리티를 상징하고 빨강은 생명,
주황은 치유, 노랑은 햇빛, 초록은 자연, 그다음에 터키색이 있었대요. 터키색이 약간 파랑과 초록의 중간색이라고 하던데. 옥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가요? 민트 모르겠어요. 같은.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마법이나 예술, 그러니까 아트 뭐 이런 거였고, 남색이 평온과 조화, 보라색이 정신, 이렇게 의미를 해서 8개를 처음에는 디자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인쇄 기술로 핑크색이 잘 나올 수 없는 시대였대요. 그래서 핑크색을 뺐더니 터키색하고 남색이 조금 색깔이 비슷하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거를 이제 파랑색으로 바꿔서 빨주노초 파 보가 됐다. 예, 그렇게. 네. 우리 플레이리스트 아까 잠깐 3호차 플레이리스트를 보긴 했는데요. 네. 우리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퀴어 퍼레이드 올해의 그 플레이리스트를 어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플레이리스트가. 그 중에 하나 음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상루님이 얘기했던 3호차의 플레이리스트였던 우리 시대의 노래 샵의 스위티 듣고 오겠습니다. 네. You and I?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right? Just seems like yesterday, you know? Well, I know one thing for sure. We came this far. About time is nothing. I'm taking the fun chance. Looking at the mixtapes, wanna be a Superman. Never be the same, screaming out your name. Give me love attack and I feel you like a blackjack. 퐁당퐁당 너를 처음 보고 난 두근두근 빠져버렸지. 달콤달콤 너의 눈을 보고 난 어쩔 줄을 몰라버렸지. 웃기지도 않게 불쑥 내게 널 잡아볼까 나 어떡해. 어쩜 내 모습이 내가 우스워. 널 닮은 모습이 점점 더 우스워. 또 스르륵 네가 기다려 다가와줘. 날도록 네가 달콤해. 사랑은 너무나 사탕 같은 어쩔 수 없는 것 꽉고와 익숙한 맛. 물등물등 너의 입술 때문에 조심조심 키스 때문에 살랑살랑 너의 손길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버렸어. 바라지도 않던 내게 찾아온 널 사랑할까 나 이제 어쩜 내 모습도 내가 묻어나. 날 닮은 네 모습 사랑해도 괜찮지. 나 사랑 네가 감쌀 때 짜릿해져. 너도록 내가 안길 때 안아버릴 때 너에게 안길 때 이 시간이 영원히 주지 않기를. 스르륵 네가 기다려 다가와줘. 날도록 네가 달콤해. 사랑은 너무나 사탕 같은 어쩔 수 없는 것 전화기와 입술 그만. 네가 감쌀 때 짜릿해져. 날도록 내가 안길 때 안아버릴 때 너에게 안길 때 그렇게 난 너에게 역시 제 감성은 여긴가 봐요.
이렇게 좋을 수가요. 지아님도 그랬죠? 네. 따라 부를 수 있는 요즘 노래. 맞아요. 박자 천천히.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퀴어 퍼레이드에 많은 분들이 무대에 올라왔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날 처음으로 퀴어 퍼레이드 무대에서 퀴어 퍼레이드에 왔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시고, 예전에 그 조선소의 노동자였고, 해고가 되어서 긴 시간 동안 해고 투쟁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날 무대에 올라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언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다들 좀 감명 깊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막 이렇게 올린 분들이 이렇게 막 공유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뭐랄까, 되게 워낙 이분이. 글을 잘 쓰세요. 맞아요. 네. 말도 너무 잘하시고, 막 뭉클뭉클하게 하는데, 이날도,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자이시다 보니, 그리고, 해고 노동자로서 긴 시간 싸움을 하시다 보니, 노동자 투쟁에 항상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날도 이제 노동자의, 퀴어 노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는 퀴어이며 엘라이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이러면서 마치셨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의 경험, 이제 이야기가 앞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게 예전에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 동료 여성 두 분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아하는 감정인지 몰랐는데 이제 각자 결혼을 하고 할 때 이게 이제 좋아하는 감정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많이 안 좋아 병에 걸려서 질병이 있으셔서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이제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후회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 사연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좀 예년과 다른 걸 좀 봤죠. 그리고 깃발들도 보면 그 행진할 때 보니까요. 탄핵 광장에 그 1인 깃발들 많았잖아요. 그 깃발들 그때 광장에서 봤던 깃발들도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 해오신 것 중에 그 레인보우 라이더스를 한 분 더 해오셨죠? 네. 그분도 어떻게 또 지아님의 지인이더라. 그분도 1회부터, 그러니까 18년부터 레인보우 라이더스가 생겼을 때부터 참여하셨던 분이시죠. 예. 그래요. 듣고 올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선생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크 레인보우 라이더스로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게 된 마리키티입니다. 어떻게 여기 참여하게 됐는지? 레인보우 라이더스가 처음으로 이제 퀴어 퍼레이드의 영호차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좋은 기회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년 연례 행사처럼 참가하게 됐습니다. 매년 그럼 오세요? 몇 번 못 왔는데 그래도 매년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다이크 행진이라고 퀴어 퍼레이드 전에 차량 말고 바이크로 행진하는 게 해외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몇몇 마음이 맞는 페미니스트 바이크 라이더들이 그 서울 퀴퍼 측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경험도 있고 사실 퀴어처럼 바이크도 좀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바이크를 타는 이런 성소수자도 있고 퀴어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의미가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몇 대가 가나요? 오늘 한 3-4대가 가는 것 같은데 첫 행진 때는 진짜 막 30대 넘게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엄청 웅장했는데 사실 갈수록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좀 한 30분 후에 출발할 거잖아요. 오늘의 퍼레이드 맨 앞을 이제 영호차로서 가시는 뭐 각오? 각오 한마디? 뭐 이런. 각오요? 각오는 사실 많이 없고 이번 탄핵 광장에서 이제 그 라이더 유니온 배달 라이더 유니온 분들도 많이 좀 그 활약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라이더 분들 중에서도 큐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내년에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고 각오는 그냥 이제 이 키퍼의 행진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퀴어들에 대한 차별과 이 바이크에 대한 차별까지도 같이 타파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로 참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해외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퀴어 퍼레이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이제 그 바이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할리 같은 엄청 큰 팔 이렇게 올려서 타는 거. 벌써 올려서 타는 거. 가죽 자켓 입고 다 막 이러면서 웅 하고 막 가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타 죽죠. 타 죽는다고요? 더워서 엔진열에 다리가 타 죽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 퀴어 문화 축제에 이번에 이렇게 쭉 행진 했는데요. 저는 맨 뒤 거의 끝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그 전에 시청 광장에 있을 때는 그 길 건너에 대한문 앞에서 그 우익들, 그 기독교 단체들 막 나와가지고 엄청 나와서 막 옛날에 진짜 부채춤도 추고 북치고 막. 네. 그리고 뭐 막 엄청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는 걔네들이 안 하는데 그 종각의 보신각 앞에 제가 거기 앞에 지나가는데 어느 이렇게 사진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 퀴어 퍼레이드 하고 바로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진전인가? 이렇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어느 외국인 여성분이 명함 사이즈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누구 없어 나 아픈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QR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전은 못 봤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이 QR을 찍어봤죠. 도대체 이게 뭐였지? 그랬더니 충격받았잖아요. 반동성애 뭐 그런 거예요? 탈동성애 그러면서 뭐 상담, 뭐 간증 뭐 이런 거 영상들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 막 그렇게 집회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게 되게 좀 놀라운 지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동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기독교 또 사람들 목사랑 뭐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한 줌이었는데 뭐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뭐 불신지옥처럼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저 그거 봤어요.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혐오 세력이죠. 그 옷에다가 그거 혐오 세력이었어요? 봤어요. 난 근데 그분이
그런 건지 몰랐네. 혐오 세력이었대요. 그래서 변을 묻혀가지고 옷에 온갖 사람 변이었대요. 네, 또. 그 주변에 경찰들이 서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진하는 대우를 향해서 너네 막 더럽다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잡아서 뭐 연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예. 그래서 변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냄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우리 서로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걸 저도 보기는 했어요. 근데 뭐 플랜카드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참여자분이 뭐 커피숍인지 밥집인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 두 분이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찰 기동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똥 묻은 사람을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막 이런 진짜? 얘기 하는 걸 들었다. 경찰들도 고생이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랬겠다. 네. 그리고 상대님이 부스 중에 전쟁 없는 세상하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그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서 집회할 때 집회 참여자분. 참여자분이세요? 예, 그 집회 참여하고 키퍼도 가시는 그런 분이어서 두 분 인터뷰하셨죠. 그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그냥 벌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지금 여기는 퀴어 문화 축제를 하는 곳에 와 있고 청계천 주변에 지금 오늘 팔레스타인 집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퀴어 축제는 제 참여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언제 처음 제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한 10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성소수자 관련 쪽에서 제가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축제 뭐 공연 무대에 서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안에 내부자로 있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참여자로 이제 오게 됐고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작년에도 못 오고 오랜만에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조금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여기 이제 집회에 오게 된 것은 친구가 여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축제랑 같은 날에 같은 시간대에 하게 돼서 잠깐 짬내서 오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는 이제 지금 한 분이 더 계시네요. 네, 전쟁 없는 세상. 맞아요. 네. 전쟁 없는 세상은 우리 파시클에 있는 박혜란 선생님께서 저기는 꼭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본인은 안 하지만 이러면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이란 폭격해가지고 너무 불안해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극우들이 여기저기 다 판을 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좀 불안한 상황이어서 전쟁 없는 세상 같은 이런 평화 단체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고 났더니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내야죠. 예. 전쟁 없는 세상에 계신 분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오리라고 합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이제 꽤 몇 해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 반군사주의 운동과 그다음에 퀴어 운동을 반드시 만나서 연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군사주의 운동이 퀴어 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반군사주의 운동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반대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있는데, 이 퀴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것이 중심에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퀴어 운동 같은 경우에
운동에도 굉장히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중심에 두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 범주에 어떤 군대라든지 군사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침투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퀴어들의 군대 문제나 이런 것들도 늘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뭐 이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다 마쳤는데요. 네. 이렇게 직접 가서 참여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듣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오게 되었는지를 그냥 뭐 이런 퀴어 퍼레이드는 뭐 이런 퀴어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참여자들이 직접 예,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쵸. 네, 저희는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좀 해서 그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사야 되겠네요. 아, 좋은 마이크를 그렇구나. 사야 될 텐데. 아, 이게 너무 좀 그렇죠? 투자를 하시죠. 아,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다 해서요. 이제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준비한 곡은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네. 입니다. 예. 이것도 1호차의 플레이리스트였고요. 네. 그 1호차는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 세 군데를 상징하는 어떤 그 호차였고,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그 노동운동가 민중가요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좋지 아니한가는 원래 크라잉넛 노래인데, 상드님이 좋아하시는 유다빈 밴드 버전도 있어! 이걸로 틀어줘! 이래가지고, 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아, 예. 네네. 하나 말씀드리면, 예. 6월 19일 목요일에 하나오션 그 고공농성 하시는 분이 내려오셨어요. 네. 예, 나머지 그 세종호텔과 그 한국오티컬도 빨리 내려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 합의가 돼서 내려오신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날 내려오시는데 또 뭐 경찰에 조사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또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막 이래서 사람들이 저희 이제 수원 지역에서도 막 인권 활동가들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병원으로 가셔서 참 다행이었다. 네. 좀 나머지 다른 두 사업장도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으면서 저희는 36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